이번 주 중요 사건입니다. 중요 사건. 네, 교수님. 이거는 2015년도 사건이에요. 멀진 않은 사건이에요. 네, 2015년도 3월 달에 이제 경북 예천. 네. 예천 쪽에 비행장이 있죠. 그죠? 예, 공군빈. 경북 예천군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이제 80대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마을 토백이래요. 토백이. 거기서만 사신 어르신이네요. 그렇죠. 그 마을 토백이고 또 이 할머니 시신을 발견한 분들도 마을 주민들이고요. 근데 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한 12시간 넘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요? 예, 돌아가신 지가. 근데 이제 할머니 외관이 이건 누가 봐도 타살이에요. 예. 발목이 묶여 있어요. 발목이. 아이고. 발목이 묶여 있어서 경찰이 이제 보니까 사인은 질식사. 지식사. 막았거나 뭐 아니면 목을 졸랐거나.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처음 발견한 그 마을 주민 얘기인즉슨 네. 가보니까 네. 뭘 찾으려고 그랬는지 집안을 막 도구가 여기저기 막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뒤진 겁니다. 집안에서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발은 묶여 있었고 그렇죠. 지식사고 뭐 뒤지는 적이 있었다. 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금품 강취 목적의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죠. 그렇죠. 예, 교수님 그러네요. 그렇게. 예. 근데 그러기에는 또 아이고 평생 농사나 지으면서 사는 80 먹은 그 할머니 예. 아이고 이런 분한테 뭐 훔쳐갈 게 있을까? 그러네요.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할머니 발견한 이웃집들 얘기는 발견하는 것도요. 내가 보니까 네. 교회 같이 가려고 그랬대요. 교회 같이 가려고 이제 차를 한 사람이 운전하고 태워주나 봐요. 네. 그럼 할머니도 나와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같이 교회에 가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는 이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갔나? 네. 아들 집에 갔나? 그래서 저 생각을 하고 에이 뭐 오늘은 교회 안 가실 모양이다 그랬는데 에이 그래도 가서 하여튼 집안에 가서 불러는 보자. 그게 물은 뭐죠?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가서 얼굴에다가 손을 대본 모양이에요. 네. 근데 싸늘하고 이미. 예.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기 남편한테 네. 영감님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5년 3월 13일 네. 초봄이죠, 그렇죠? 네. 3월 13일 저녁 6시 40분쯤이에요. 그렇죠. 저녁 예배 가시니까. 예, 저녁 예배니까.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교회 가자고 안 불렀으면 이 할머니는 계속 그 시신 발견이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자손이 없고 혼자 그런 것 살고 같습니다. 계셨던 거예요. 네. 이 할머니가 60년 전에 이 마을로 이집 왔대요. 네. 80이 넘으셨으니까 20대 때 오신 거죠. 네. 새색시 네. 때. 그래서 참깨 농사하고 무농사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전부 키웠대요. 대단하시네요. 6남매. 네. 6남매도 돼요. 아들 셋에 딸 셋. 많이도 낳죠, 그죠? 철인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네. 할머니는 이제 3년 전부터 혼자 살았다. 그 사건 현장에 가슴 아픈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교수님? 담당 형사들 얘기가 그 사건 현장에 자식들 주려고 네. 참깨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가슴 한 켠이 좀 뻐근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지 세상에 혼자 동네 아무런 원수질 분도 없었단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되냐고. 예. 그럼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이런 농촌 같은 경우는 원한 사는 게 있거나 네, 원한이 네. 전혀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수사할 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오래 친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다 주변 사람들이고 네. 또 그 다음에 시골 마을에 CCTV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을이 그 주택이 한 군데 이렇게 밀집되니까 뚝뚝 네, 떨어져요. 맞아요. 뚝뚝 떨어져 있는 이거 많아요. 200m 떨어져 예, 산채 강원도나 있고 이런 한 데는. 300m 떨어져 예. 산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 유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목격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시골 어렵네요, 이게 수사가. 독립가옥 같은 데는. 이 할머니 집안에서 엎드린 채 이렇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리를 테이프로 묶었잖아요. 네,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스스로 묶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목에 이제 아마 그 끈 같은 걸로 이 졸린 자국, 졸린 자국 교살 있고.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살 자국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초창기부터 이건 살인 사건. 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냐, 정말 금품 강취 목적의 살인 사건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았을까요, 교수님? 할머니가 80대 노인네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할머니한테 그
와가지고 그렇게 뚝 떨어진 외딴 그 마을에 와서 할머니한테 가져갈 게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예. 그 강도 목적의 살인을 할까. 예. 꼭 했다면 마을 사람들이 용의자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 사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이유가요. 네. 발목에 묶여 있는 거, 목을 끈으로 조른 거 이런 거 등등 이제 타살이라고 딱 생각이 되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현장에 갔을 때 네. 시커먼 냄새가 났대요 현장에서. 무슨 냄새죠, 교수님? 세제. 세제 냄새가 네, 나요. 세제남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 이게 권호식 그 예천경찰서 형사팀장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독성 있는 세제인데 이게 이제 범행 현장 은폐할 때 딱 꺼내는 뭐 있잖아요. 예. 락 어떻게 하는 예. 거. 그 냄새가 아마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품 강추 목적의 강도가 세제로 닦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강도 소행으로 보기에는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단순 강도 사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된 여러 가지 근거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당연하죠. 경찰이 여러 때. 가지가 있었겠죠. 예, 예. 국도하고 먼 거리 뚝 떨어진 집 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굳이 찾아가기에는 애매한 그렇죠. 얘기네요, 교수님. 애매하죠. 예. 그다음에 할머니 경제 사정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돈이 많으시거나 뭐, 네. 뭐 토지 보상이나 뭐 이런 건 그 아니에요. 할머니 집 자체가 접근성도 별로 안 좋고 예. 그다음에 할머니 집에 가서 가져갈 게 별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를 선택했고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또 그 세제까지 뿌려서 증거를 인멸하고 갈 정도면 네. 그건 철저히 좀 계산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교수님 입출입로도 범행을 저질러 들어갈 때는 그거 꼭 나가는 따져요. 저 고민하잖아요. 범인들은요 네. 국도변에서 먼 곳 안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도주할 걸 항상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국도변에서 그 집하고 거리는 엄청나게 멀고 외딴 독거촌이란 말이에요. 네. 독거마을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선택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범행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바로 알죠. 바로 표시가 저 우리 나잖아요. 동네 사람 아닌 거 다 알아요. 저 몬차례 뭐. 거기 들어가는 거는 내 얼굴 다 그저 공개 수배하는 거랑 같아요. 예, 복면 쓰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 목적으로 할머니 집에 이렇게 침입한 거는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경우에 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제까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세제 청소까지 할 정도면 이건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상황이면 면식자 소행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교수님? 다리를 묶어놓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 혹시 네. 묶어놓고 네. 뭐 통장 비번이라든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결박해놓고 그 기억나는 게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그때 그 월급 착실히 모아놨었는데 그 여자 네. 그 돈 많다는 소문 듣고 이 여종업원 다방 여종업원 납치해가지고 비밀번호 알아내서 살해할 때 결박해놓고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패턴이요, 교수님. 네, 패턴이.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그러면 진짜 실제로 할머니가 돈이 없냐? 그렇지, 봐야죠.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계좌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할머니가 그 돈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냐 또? 그러네요. 그걸 또 네. 따져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할머니 그 재산을 조사를 했어요, 경찰이. 뭐 나왔어요, 교수님? 예, 봤더니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사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듬해 사망하고 그 다음 해에 낙동강 4대강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때 3년치에 달하는 영농 손실금을 받았대요.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6,500만 원. 꽤 큰 돈이네, 시골에서는. 근데 이제 뭐 3년 전에 받은 거니까 예. 그 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 또 안 높아 보이고 그걸 누가 알고 있겠어요.
가족밖에 없죠. 그 돈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가족한테 사실은 말을 못하지만 의심이 가는 거죠. 예, 경찰 주변이야 입장에서. 뭐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야 예, 얼마 예. 받았노 그럼 나 몰라 뭐 이렇게 할 수 예. 있는데 이 마을에는 할머니들이 마을에 관해 한 20명씩 평상시 이렇게 모인대요. 회관에서 20 저녁 같이 예, 먹고 예, 예, 뭐 예. 그랬는데 그 전날도 할머니가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거든요. 차로.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저녁 때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안 보여서 예. 이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건데 아마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하루 종일 안 보이면 마을에 간도 안 오고 그러면 할머니 어디 갔지?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딸 집에 갔나? 아들 집에 갔나? 이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안 찾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지방에도 이렇게 이제 면단위 강에 가보면 예. 마을에 관해서도 가끔 강의할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그 중심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항상 근데 복판에 있어. 제가 확언하는 건 거긴 CCTV가 대부분 다 달려 있거든요. 달려 있어요. 여기도 그건 있어요. 그 꼭 달려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마을에 관 쪽에는 CCTV 하나씩 경로당하고 있어요. 꼭 달려 계시죠. 그건 희한하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마을 그 주변 지나간 사람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뭐 외지 사람은 금방 나오니까. 예. 그건 새벽에 마을로 들어온 사람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이게. 아 새벽에요. 예. 예, 그 차량이 들어오는 게 차량. 차가 들어왔겠죠. 차가 들어오는 게 예, 찍혔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은. 아니고. 예. 그래 봤더니 은색 승용차예요. 은색. 은색 승용차. 은색 승용차하고 네. 마을 길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차인데 네. 새벽 시간대고 그 시간대에 유일하게 그 마을에 들어온 차. 그러면 뭐 가장 유력한 차 색깔 나왔고 네. 차종 대충 나왔을 거 번호판만 찾으면 되죠. 네, 그죠? 번호판 찾으면 근데 되죠. 번호판은 뭔가로 가려놨어요. 아이고. 예. 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빼먹는 거죠. 가린 걸로 보이는 예, 거예요. 예. 그 해상도가 그 CCTV 자체가 그 도로에 있는 CCTV가 그닥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네. 번호판은 휴지로 가렸대. 휴지로. 예. 휴지로 어렴풋이 이제 이렇게 가려놔서 잘 안 보일 정도. 그러면 뭐 CCTV 뭐 저 여러 개 있어도 번호판 안 나오면 차종, 색깔, 뭐 차의 특징 이걸로 해가지고 조사하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 또 해먹겠네. 경찰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당연히 이제 남바 모르니까 차 번호판 모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색 차에 뭐 차는 이를테면 뭐 무슨 뭐 소나타고 뭐 그다음에 뭐 앞바퀴 쪽에는 뭐 그 휠은 뭐 V자형으로 돼 있는 네, 뭐고 휠은 뭐 이런 특징을 전부 찾아갖고 적어서 그거 비슷한 거를 또 차속조회 하고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 임금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애먹어요 이거. 이게 제일 애먹는 힘들다며요. 거예요. 차 찾는 게. 아 이거 똥 됐다 이거 차 찾아갖고 이거 하려면 오래 걸리겠다 이러는데 중요한 제보 하나가 들어와요. 제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전 며느리. 전 며느리요? 예, 이 할머니의 전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이 이혼했나 봐. 네. 전 며느리가 그 시대 식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 식구들을. 자기 남편의 동생이나 시누이 뭐 이런 또 할머니 네. 사망하신 할머니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전 남편 어디 사는지 아들. 그러니까 전 며느리가 자기하고 이혼한 남편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나 봐. 그 어디 사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걸 막 소문하고 다닌 게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네. 그럼 왜 이 전 며느리는 자기하고 이혼한 전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를 물어보러 다녔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는 아닐 수 있죠. 그게 아마 양육비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관련해서요.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5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김모 5년 씨 전에요. 이 며느리가 예. 5년 전에 했는데 이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까 6,500만 원 받은 건 알죠. 5년 전에 했으니까. 3년 전에 받았으니까 그 저 받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며느리가. 돈 받은 내용, 보상 받은 내용 할머니가 안다는 저 얘기죠. 사대강 그 보상금 한 6,500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알죠. 며느리가.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마 상당히 이 할머니한테 찾아와갖고 다툰 것 같아요. 아, 양육비 네 아들이 내놔라. 양육비 안 주고 지금 잠수 타버렸는데 그럼 너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할머니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 6,500만 원 보상받은 거 있잖아. 나 그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준 거예요 경찰한테. 추정상. 며느리가 그 할머니한테 와갖고 양육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6,500만 원 보상받은 거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난리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네. 할머니 해코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제보를 준 것 같습니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 그럼 그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혹시 있는지 알아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주민번호 놓고 두들기면 차 차로 소유하고 다 있는 거 딱 나와요. 예,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해보니까 맞아요 그거. 같은 차예요. 그 은색 그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차종이에요.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살인 혐의로 일단 긴급 체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부인을 하죠. 뭐라고 부인했어요? 처음에 뭐 처음에는 나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거지 뭐. 그럼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보통 부인의 기본일 거 아니에요. 나 뭐 아들하고 나는 뭐 시어머니하고 아들 시어머니 저 제대로 뭐 연락도 안 되고 예. 내가 돈 달라고 찾아간 적은 있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리발 까다가 그게 안 되죠. 차가 본인께 새벽녘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네. 그게 오리발 내민다고 됩니까? 근데 이제 확인을 하니까 나중엔 결국 자백을 하죠. 내가 들어가서 살해를 했다. 잔인하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야, 너 양육비 그까짓 그 양육비 그까짓 거라고 하면 안 되지. 양육비를 받으러 가서 안 준다고 그래서 살인은 우발적으로 했다 치자.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네가 현장 세제를 싹 닦고 이러고 간 거로 봐서는 애초부터 올 때부터 할머니 죽일 작정하고 온 거지. 너 할머니한테 양육비 내놓으라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거로 보이지는 않아. 그게 이제 포인트. 이렇게 이제 경찰이 좋은 거죠. 그렇게 네. 계속 본인은 그래도 그냥 무관심하고 네. 시어머니도 나 몰라라 하고 전화만 걸으면 탁 끊어버리고 할머니가 네. 남편 안 알려주고 전화 안 받고 예. 이러니까 내가 연락처 물어보러 갔다가 그냥 끝까지 말 안 해서 승질 나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한 거다. 이제 우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 조언 주장을 받았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주장을. 예, 계속 그렇게 한 거죠. 며느리 측에서 전 며느리가. 그리고 아마 이제 2010년도에 이혼하면서 법원에서 남편한테 매달 80만 원씩 예. 양육비 주라고 했는데 10원도 안 줬대요 남편도.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이에요. 처리해서요 자기 어? 자신인데. 매월 양육비 주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전화도 끊고 예.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홧김에 이제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며느리가 아내가 기르면 80이면 아마 자녀 1인당 40씩해서 애들 애기가 둘이니까 어릴 것 같아요 보통. 예. 8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안 줬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계획사진을 보고 지금 구속된 전 며느리는 나를 아예 버린 사람 취급하니까 홧김에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살인은 한 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건 간단해요. 예. 이건 간단해. 이제 살인한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우발이냐 계획살이냐에 따라서 형량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이거 천당과 지옥이네 이거는. 이거는 형량은. 엄청 바뀌어요. 네, 나쁜 그러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우발이죠. 아. 남편 어디 있냐? 또 어머니 6,500만 원 받은 돈도 있지 않냐? 네, 왜 그 네. 양육비 안 주냐? 나는 네. 어떻게 기르냐? 네, 여자 네. 혼자서 네. 이러다가 끝까지 말 안 해서 화가 나가지고 울컥해서 내가 살해했다. 그래서 나는 우발살인이니까 거기에 상응한 만큼 나 처벌해달라 그 소리고. 네. 경찰 입장에서부터는 그건 아니야. 네. 너 돈 있는 거 애초부터 알고 갔어. 네. 6,500만 원 있는 거 보상받은 거 있는 거 알고 갔고 네. 새벽녘에 들어왔잖아 너. 네. 새벽녘에 차 타고 은밀히 이 마을 입구 쪽에다 차 대놓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범행 싹 한 다음에 세제 뿌려갖고 현장 싹 닦고 갔어. 네. 그건 넌 계획범이야. 경찰은 이제 이거죠. 네. 결국 이게 재판정에 가서도 문제가 되죠. 또 이 여자- 이걸로 싸웠겠네요. 이걸로 싸운 했다 겁니다. 안 했다는 건 예. 그건 뭐 한 거는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당연히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이 여자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하겠다고. 그러면 교수님 모르는 분이도 여쭤보는 건데 검사 측이 청구하는 건 안 되고 피고인 측만 예, 청구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잘 판사가 모르는 물어봐요. 예. 당신 이거 국민참여재판 할 거요? 아니면 그러면 감정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호소할 만하고 지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참작받을 사유가 많다고 판단되면 국민참여재판 하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동정의 여지. 그렇죠. 예. 근데 지가 봐도 천하의 처죽이니 김태현이 같은 놈 일가족 가서 다 죽인 그런 놈들 같은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오히려 더 안 아유, 좋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며느리 측에서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 그렇죠, 거네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왜 죽였냐? 그랬더니 새벽에 내가 찾아갔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덤벼들어서 나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새벽녘에 간 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요. 경찰에서는 새벽에 은밀히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거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건데 이 여자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죠. 단지 내가 새벽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모질게 대하고 먼저 덤벼들어서 해코지해서 내가 그 방어하고 그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제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지고 번호판 가렸잖아. 그 다음에 아들 운동화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때 여자가. 지신발도 아니고. 족적도 피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테이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범행 테이프. 예. 그러면 범행 당일날 차량 번호판 휴지로 가리고 집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할머니 집으로 새벽에 직접 운전해서 갔고 그 새벽에 굳이. 범행 후에 태연히 집으로 와서 지 얼굴 들여다보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계획범죄로 본 것 같고요. 결박 도구를 또 구입을 했고요. 세척 도구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세척 도구까지요. 예. 그러면 이건 며느리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계획범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번호판 휴지는 언제부터 붙이고 진직에 그런가요? 붙였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진직이에요. 미리. 진작에. 근처에 가서 휴지를 딱 붙인 거예요. 어느 정도 끌고 가야지. 가는 도중에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근처에서 휴지 딱 붙이고 테이프로 붙였겠죠. 계획이네 그럼. 영주에서부터 그 예천까지 간 거예요. 1시간 가까이 그래서 할머니 집 근처 한 4km 정도 가갖고 휴지 붙였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범죄다 이렇게 보여진 거고. 그러면 배심원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좋지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 유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적인 범행으로 봤고요. 배심원들도 배심원들이요? 범행 수법이 또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죠. 묶어놓고 그 노인네 80 노인네를 거기다가 세제 미리 준비해간 락스입니다. 싹 뿌려가지고 싹싹 씻어서 다 들고 갔고 이거 봐서는 뭐 완전히 계획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며느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발적이고 본인이 정신적으로 조울증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양육도 못 받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앓고 있다. 뭐 이런 거 참작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또 생활이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이 조울증이 심해졌고 이런 부분은 또 참작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을 기르고 있으면서 양육비 전혀 못 받았다. 그다음에 이혼 직전에 남편한테 또 가정폭력으로 시달림이 많았었대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혼한 이유도 이제 이런 부분 등등은 아마 이제 이 재판정에서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형은 면치 못했겠네요. 중형은 면치 못했지만 뭐 10년 남짓. 이거는 가정에 너무 싸게 먹혔죠. 너무 불행한 거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판사님들의 의식 기준에도 그게 있는 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아마 판사님들이 그런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취급했던 사건만 가지고 통계를 내가 나름대로 내보면 고령의 노인들을 살해한 범죄는 형량이 적더라고요. 사람 목숨 값은 같은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영아 살인죄도 형량이 아주 적잖아요. 영아 살인.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주 고령의 노인들을 살해한 케이스에도 은연중에 형량이 적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안 되죠. 정말 그건 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 했던 어떤 기억들 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나름 내보면 그게 고의는 아니겠죠. 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적어요. 형량이. 그 부분은 한번 전체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죠. 기회가 되면.
뭐 하여튼 이 며느리 나름대로 뭐 그 애 둘 양육하면서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식당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싹 잠수 타는 바람에 네. 극도로 분노한 것 같고요. 네. 그 분노한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를 타겟팅한 것 같아요. 할머니를 뭐 노리고 간 거죠. 뭐 노린고 간 겁니다. 가서 6,500만 원 받은 거 돈 있는 거는 확실히 알으니까 네. 대신 내놔 하고 요구한 것 같아. 대신 내놔. 너 당신이라도 대신 내놔 하고 요구를 했는데 할머니 아마 매몰차게 거절했고 너 새벽 시간 내에 잠자는 시간에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이혼했어도 전 시어머니인데 나한테 너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례한 행동 아니야? 네. 뭐 이런 거 등등 얘기를 했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또 격분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할머니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얘가 격분해서 그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네요. 애초부터 가가지고 네. 죽여버리고 어딘가 숨겨놨을 걸로 판단되는 6,500만 원 찾아오자. 네. 그죠? 타겟팅 같아요. 예, 타겟팅. 예, 그러고 예, 그러니까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6,500만 원 네, 찾으려고. 예, 통장 할머니가 무슨 금붙이 귀금속이 있는 게 아니래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서 뒤진 거는 6,500이에요. 예. 판단컨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 보입니다. 그러면 교수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강도살해죄가 맞는 거네요. 이거는 강도살인이에요. 예. 돈을 강도살인. 목적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시나리오가 강도살인입니다. 강도살이면 네.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어요. 네. 어우 센 건데. 근데 이제 장량감 감경 네. 사유에 의해서 내가 얼핏 듣기로는 17년, 네. 18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유. 많이 줄었겠죠? 근데 또 그 이후에도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양육비 살인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네, 하고요. 네, 이 사건을 네. 뭐 시어머니 살인 사건 이렇게도 부르고 양육비 살인 사건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네. 그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기는 해요. 큰일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충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양육비 못 받은 그 한부모 가구 모임이 있어요. 양육비 해결 모임이 있거든요. 네. 양해모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양해모. 네. 그 회원 10여 명이 뭐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막 그 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미지급자 얘들 좀 처벌을 내달라 양육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데서는 양육비 안 주면 아이를 못 기르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아동 학대죄로 처벌해버려요. 형사 처벌합니다. 아동학대로요. 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 유럽 같은 데서는 그 남편의 월급에서 우선순위로 양육비를 국가가 떼가지고 지급하게 해요. 독일이 그렇다네. 독일이. 독일도 그러고. 네, 아빠들이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비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육비 안 내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 못 받는 게 9이고 그러겠죠. 남성이 이제 또 기르는데 못 받는 네. 거는 이제 하나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 안 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에서 뭐 양육비하고 뭐 연결시켜서 정당성을 주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양육비가 결국 살인이라는 잔인한 결과까지 초래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양육비 관련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수님. 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노동 활동을 하기가 좀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를 안 키우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동 활동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쪽에서 양육비 지급을 하라 이런 명령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아이 키우고 뭐 돈 벌어야 되고 애 아프면 또 병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다 하는데 본인의 노동 가치까지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키우는 기본 생계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뭐 연락 끊고 뭐 잠수 타고 뭐 재산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최근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면 안 돼요. 많아요. 자기 그거 안 주려고. 자식인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예. 새끼잖아. 내 새끼인데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새끼잖아. 저기서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내 남의 새끼 새끼 두고만 기르는 비용은 되는데. 본인이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주는 게 네, 맞아요. 부모로서의 도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명백히 내가 봐도 아동 학대. 왜 그러냐면 방기하고 나몰라라는 것도 아동 학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죄로 지금 처벌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상습적으로 끝까지 안 주는 사람들 이제 감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명이나 대급소에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 네. 차 끌고 다닐 자격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이런 거 등등으로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을 이제 프레싱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그거에 플러스해서 일단 너무 어려운 상황은 긴급생활 지원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해주고, 먼저 해줘야 돼. 해주고 걔한테 청구해도 국가가 구상권 청구 쪽으로도 좀 제대로 그건 이제 국가가 돼. 예, 국가가 좀 다 압류해갖고 네. 이미 지급했으니까 내 날짜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요. 예, 예. 나라 돈으로 먼저 네. 양육비 지급을 해주고 예, 너무 급한 경우에 예. 그러니까 해주고 이놈한테 이제 이놈 또는 뭐 이 여성 이 이녀도 되겠지. 예. 여기에다가 가서 야 네가 줘야 될 거 지금 안 줘서 우리 국가가 대신 얼른 지급했으니까 너 빨리 그거 내놔. 안 내놓으면 저 구상권 청구해서 너 소송 걸어서 압류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아요. 아 그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국가에서 예, 미리 예, 저 양육비 지급해주고요. 국가가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구상권 청구해 돈 받아오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구상권을 양육비하고 또 부모 대상으로 자녀가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거에 구상권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그게 계속 필요하지 그렇게 될 것 않나 같아요. 싶네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나쁘고요. 아, 나빠요. 양육비 안 주는 바람에 저 무고한 아무것도 모르는 평생을 농사일 하면서 사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이 아들분 뭐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지만 피해자 유족이지만 이분도 사실 이 엄마의 사망과 관련해서 자책감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뭐 시어머니 살인 사건, 양육비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불리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던 사례를 네. 오늘 그냥 뭐 중요 사건 한 뭐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아 중요한 이슈요. 양육비 살인 예, 사건. 예. 양육비 살인 사건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아, 제목만 봐도 안타깝네요. 이거는 제3자인 시어머니를 죽였지만요. 예. 양육비 문제로 해가지고 그 직접 당사자 네, 남편을 네, 죽이거나 네, 네. 아내를 죽인 사건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저도 몇 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